안녕하십니까. 코딩 언플러그드 과정 2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 강의 많이 어려우셨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요, 낯설어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수업에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1강을 마치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이론도 이론이지만 어차피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이 코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교재와 교구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부분의 설명을 좀 더 길게 자세하게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배워야 될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의 제목은 정보 처리와 에러 검출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요, 데이터 압축, 에러 검출과 수정, 정보 이론, 이렇게 3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말 그대로예요. 정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뭘로 입력한다고요? 이진수. 그러니까 우리의 명령어를 컴퓨터는 이진수로 입력을 받고 이진수로 출력을 한다 라는 거였죠. 그러면 그렇게 이진수를 통해서 정보를 받은 컴퓨터가 그 받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받은 정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컴퓨터가 그거를 에러를 잡아내고 그걸 수정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컴퓨터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적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압축을 통해서 정보의 양을 적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실 적에 많이 쓰시는 게 대표적인 압축 프로그램이 zi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zip로 끝나는 확장자명이 zip로 끝나는 그런 확장자명을 가진 파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zip이라는 파일로 만약 100메가의 파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최소 한 70메가, 30%라도 줄여서 70메가로 만들면 나머지 30메가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모든 자료를 압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할 때 그것을 다시 풀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압축을 하는 방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저희가 이게 시예요. 우리로 치면 동시 같은 건데, 일단 영어로 된 시를 압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rain, r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daddy wants to play, rain, rain, go away. 이런 시를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했다고 치면요, 컴퓨터는 이 r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이거를 이쪽으로 R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제가 영문자 하나는
1바이트의 컴퓨터 용량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총 몇 바이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레인만 보면 4개니까 4, 4, 16. 원래는 16바이트의 용량을 써야 되는데 요 3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4바이트 용량으로 이 레인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마찬가지고요. 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렇게 단어로 인식을 하기도 하지만 요 하나의 알파벳으로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day와 play에서 뒤에 끝나는 ay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play의 ay는 생략을 하고 day의 ay를 가져다가 쓰는 이런 형식이죠. 여기 원래 이 노래가 이렇게 1절, 2절, 3절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rain 잘 보시면 여기 daddy, 대문자로 표현한 daddy, mommy, baby만 빼고는요. 나머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글은 좀 독특하긴 하죠. 특수하긴 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거의 30% 이상을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rain 다 압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압축되는 거는 보통 이제 기호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rain이 없어지고 일로 간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풀게 되실 코딩 똑똑에는 저희가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마음이만 빼고 나머지 이 통문장이요. 한꺼번에 이 통문장, 데디를 뺀 통문장으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베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저희가 어떤 뭐 신문 사설이나 저희가 어떤 뭐 수필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똑같은 동의어들이 나오지는 않죠. 그랬을 적에 압축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거는 뭐 작게 되는 거는 한 10% 정도 압축이 되고요. 조금 많이 된다 싶은 거는 한 20, 30% 정도 압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 데이터 압축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나라 동시나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압축이 되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가 그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문자 압축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눠드린 코딩 똑똑 고학년용의 여러가지 예제를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선생님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하셔서 이 느낌을 한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훨씬 더 어렵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 압축 방법이 뭐 런랜스 압축이다.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개발한 사람들의 이름을 딴 거다. 뭐 내지는 뭐 많은 것들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자세한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요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거를 처음 배울 적에는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코딩을 접하고 코딩을 자기가 하는 나이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 코딩 교육에서 특히 저희가 하는 언플로그드 과정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컴퓨터에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판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길 가다 보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콜라를 먹고 싶어서 콜라 버튼을 눌렀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콜라가 안 나오고
뭐 환타가 나왔다. 이거 에러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1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넣었는데 콜라가 700원이어서 300원이 거슬름 돈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200원이 나왔다든지, 혹은 오히려 더 반대로 더 많은 금액이 나왔다든지. 자판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작은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에러가 생기면 사실은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자체적으로 이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거죠.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라고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사랑 고백을 했다고 쳐요. 쑥스러우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로 했다고 쳐요. 근데 컴퓨터에서 오류가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사람으로 됐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택배를 보내나? 왜 사람이 안 오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간단한 실수 하나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챌린저 폭파 사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그 비싼 우주선이 폭발한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이 미리수를 그 외국에서 수입한 어떤 부품의 그 도량형이 달라서 그랬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는 아무리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보드게임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린 그 여러가지 교재와 교구 중에서 마술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술카드 게임을 통해서 컴퓨터가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마술카드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마술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환 13페이지를 피시면요, 교구 소개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보내드린 그 교구 중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그런 카드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모양의 패턴 카드, 그래서 마술 카드와 패턴 카드로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마술 카드에서 요걸 자르시면요, 총 36장의 이런 모양의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마술 카드 게임을 해볼까? 자, 큐비야, 네가 마음대로 카드 놓고 싶은 대로 3개, 3개 해서 가로 3줄, 세로 3줄로 놔봐. 시작! 자, 큐비야, 선생님이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네가 지금 이 카드들을 놓은 거를 나중에 한 장을 바꾸면 선생님이 그걸 알아맞힐 거야. 그런데 이거 3줄 놓으면 너무 쉽잖아. 선생님이 한 줄 더 놓을게. 자, 그러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네가 마음껏 바꿔봐. 단 하나만 뒤집어 놓는 거야. 선생님이 그거 알아맞힐 거야. 다 됐니? 자, 보자. 우리 큐비가 어떤 카드를 바꿨을까? 수리 어떤 카드일까요? 단단단단단, 이거네! 맞아? 틀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큐비가 논 카드는 이렇게 돼 있었나요? 큐비가 논 카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제가 이 상태에서 세로줄과 가로줄로 카드를 한 장씩 더 놓을 때 이 앞면을 기준으로요, 이게 짝수가 되게끔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앞면이 하나니까 제가 놓을 적에 요거를 요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앞면이 3개니까 짝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것도 앞면이 하나니까 이렇게 해서 짝수로 만들었죠. 자, 그럼 가로축은 다 짝수, 짝수, 짝수입니다. 자, 세로축도 한 장 놓을 건데요. 이쪽이 지금 3개니까 4개를 만들면 짝수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2개니까 이렇게 뒷면을 놔서 짝수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리를 자리를 비우더라고 하더라도 아무 카드나 뒤집더라도, 만약에 이걸 뒤집는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그럼 제가 와서 보면 가로 짝수인데 얘만 홀수가 됐잖아요. 그럼 이 4개 줄 중에서 이 줄이 바깥치기 하는 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 짝수인데 얘만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1로 가고 세로축이 1로 갔을 때 딱 맞는 거는 이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카드다 라고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카드를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카드나 짝수로 제가 맞춰놨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 카드가 짝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뒤집어야 짝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기 쉽게 알아차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줄만 해도요, 나이 어린 친구들은 놀라워하지만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면 에이 선생님 그거 외운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총 36장인 이유는 이걸 5장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만약 놓는다고 치면요, 이러면 좀 더 어려워지죠.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놔뒀을 적에 선생님이 나머지 카드를 가지고요, 가로줄 세로줄을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짝수와 홀수의 개념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바꾸더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가로 세로축을 짝수로 맞춰놨기 때문에 알아차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드 마술 게임의 마술 비밀이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바뀐 카드가 에러라고 치면요, 그 에러를 잡아내는 겁니다. 에러 검출과 마술 카드의 상관관계 아시겠죠? 선생님들, 마술카드 재밌게 하셨어요? 이 마술카드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가 있으시고요. 끝까지 비밀을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컴퓨터가 오류검출을 한단다 라는 말과 함께 마술의 비밀을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다른 아이들한테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즐겁게 이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배워야 될 3번째 꼭지 정보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이론이란 말이 거창하긴 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정보의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페이지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부에 있는 책과 지금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정보량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정보에 더 양이 많은지를 컴퓨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활동 방법에 나오는 결정 트리를 공부해 봄으로써 컴퓨터가 어떻게 그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0부터 7까지 8자리에 8개의 숫자가 있다고 치자는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8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딱 잘라보자고요. 그럼 왼쪽에 4개, 오른쪽 4개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표 숫자로 요 4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적에 이거보다 작냐 크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자, 문제를 보면 x라고 하는 숫자가 4보다 크거나 같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2라는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한다고 치자고요. 제가 2를 딱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가 4보다 크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아니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다 그러면 맞으니까 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또 반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2보다 크냐 작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반으로 잘라서 6보다 크냐 같으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한 칸 더 하면 요걸 또 반으로 잡아서 1, 3, 5, 7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다가도 순차적으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5를 집어넣었다고 치자고요. 5가 가는 걸 볼게요. 5를 딱 집어넣었어요. x가 5일 때 4보다 크다. 맞아요. 그럼 일로 옵니다. 5는. 자, 5가 또 왔어요. 크냐? 5가 6보다 크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럼 일로 왔어요. 그러면 5가 크거나 같냐? 같잖아요. 그럼 얘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5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하시면요. 여기가 0, 1, 2, 3, 4, 5, 6, 7 이런 순서로 정보가 차례대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실 정렬 문제에서도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니까요. 오늘은요. 개념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번에 숙제가 좀 많으셨을 거예요. 저희 숙제 그 카페 보시면 아시는데 저희가 보내드린 코딩 똑똑 2-A 이게 이채기 선생님들 숙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강에서 숙제가 페이지로 치면요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시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좀 숙제가 많으셨죠? 오늘 숙제는 좀 작습니다. 오늘은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가 숙제인데요. 사실은 이 숙제가 그 이미지 저희 그 3가지 꼭지 중에서 첫 번째 꼭지 있잖아요. 첫 번째 꼭지에 대한 그런 숙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압축해서 삭제하고 이런 거라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두 번째 꼭지는 숙제가 이 지금 코딩 똑똑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마술카드 게임으로가 대치가 되는 거고요. 2-3 정보 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다다음 시간에 정렬 이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일단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2강 강의를 마칠 텐데요. 벌써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강의가 됐네요. 시간은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나머지 3주도 굉장히 재미있게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강의에 미진한 점이나 요구사항들, 개선점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페를, 코딩 보드게임 카페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부탁드리는 건데
밀리지 마세요. 강의가 힘드시더라도 밀리지 마시고 꼭 1강, 2강 이번 주 다음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